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축구의 신, 이러한 칭호를 친근하게 만든 장본인, 흑인 특유의 탄력과 유럽 축구를 완벽하게 접목한 골잡이, 코트디부아르 전쟁을 멈춘 국민 영웅, 사무엘 에투 조지웨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역대 스트라이커 3대장 중 한 명이었던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1978년 3월 11일 코트디부아르의 파리라고 불리는 아비장에서 태어난 드록바. 어머니 클로틸트는 드록바를 16살에 낳자마자 티토라고 불렀습니다. 티토는 내 친구라는 뜻. 젊었던 어머니와 드록바는 친구와 같이 지냈을 정도로 매우 친밀했습니다. 드록바가 축구 유학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 클로틸트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이때 드록바 나이가 6살. 드록바를 유럽으로 이끌어준 것은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록바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떠나 축구를 시작합니다. 집안이 워낙에 가난했던 터라 삼촌과 함께 살았고, 드록바가 대학으로 가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삼촌도 설마 드록바가 축구 선수의 길을 걸으리라곤 생각도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드록바의 축구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살의 드록바는 프랑스 북부의 덩케르크에서 클럽 생활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첫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었습니다. 경기를 멀찍이 지켜보던 삼촌은 왜 라이트백으로 뛰냐고 공격수로 공격 재능을 펼쳐주길 원했습니다. 드록바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후 40골을 터뜨리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지만 기본기를 천천히 늘려나가 2부 리그 르망에서 첫 프로 선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르망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험난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클럽들에게 입단 시험 기회를 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만 받은 것입니다. 1998년 당시 1살 차이인 티에리 앙리가 프랑스 월드컵에서 날아다닐 무렵 무명의 드록바는 잔부상에 시달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1골을 터뜨린 갱생을 거치고 2003년 마르세유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드록바 축구 인생에 옷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리뉴가 드록바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다 2003-2004 시즌 마르세유에서 한 시즌 동안 30골을 터뜨립니다. 특히 UEFA컵에서 16경기 11골로 득점왕과 함께 팀을 UEFA컵 결승에 올려놓았죠. 프랑스 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되자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록바는 팀에 남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이적료와 무리뉴의 끈질긴 구애로 첼시의 이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04년 첼시 클럽 역사상 최고 금액인 440억에 이적을 한 드록바는 첫 시즌부터 많은 경기들을 소화했고 준수하게 적응을 하기 시작. 리그 28경기에서 10골을 뽑아내며 첼시의 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골잡이로 10골은 부족했을진 몰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해지만 크레스포와 경쟁에서 승리한 점은 분명 높이 평가받을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첫 시즌 이후 드록바는 무리뉴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2005년 부동의 주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2005-2006 시즌 28경기 12골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득점왕은 아니었지만 도움왕에 오릅니다. 드록바는 탁월한 골 결정력으로 짧은 시간 내 첼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격 자원으로 등극을 하였지만 당시 국내 팬들에겐 크레스포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일명 드록바로 까이기 시작합니다. 첼시는 2년 연속 리그 우승 금자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에 드록바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한몫한 팀이 바로 아스날이었습니다. 드록바는 2005년 아스날과의 커뮤니티 실드 골을 시작으로 아스날전 12경기에서 13골 4도움을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아스날 킬러였죠. 덕분에 이 기간 동안 첼시는 아스날전 10승 4무 1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 또한 드록바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맨유전 10경기를 뛰었는데 도합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드록바에 대해서 2007년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드록바를 향해서 총을 쏴달라. 2006년 조국 코트디부아르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으로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자리에 드록바가 중심에 섭니다. 기적처럼 난적 카메룬을 가까스로 제쳤지만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종교로 인해서 내전에 시달렸습니다. 2005년 수단과의 승리 후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뒤 드록바는 텔레비전 생중계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드록바의 호소는 효과를 거두었고 정말 일주일 동안 코트디부아르에선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내전은 종결되었죠. 내전이 종결되고 5년 뒤 드록바는 조국의 평화메이커로 국민단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2006년 여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고 공격수라고 불리는 세브첸코가 525억에 영입이 되면서 드록바의 입지가 불안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단주 입김이 센 첼시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드록바가 다시 후보로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막전 맨시티전에서 골을 넣고 리버풀,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쉽게 골을 뽑아내며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리그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리그에서 20골을 넣어 아프리카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으며 칼링컵과 FA컵 우승에 결정적인 골을 기록해 첼시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대로 세브첸코는 토레스에 이어 첼시 역사상 최악의 먹튀 2위에 오릅니다. 2007-2008 시즌 도중 자신을 정말 아껴주었던 무리뉴가 첼시에서 인터밀란으로 떠났고 본인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올라간 챔스 결승전에선 막판 퇴장을 당해 피치 밖에서 팀의 준우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2008년 여름 드록바는 무리뉴가 있는 인터밀란으로 이적한다라는 루머가 나돌아왔지만 팀의 잔류에 재계약을 맺습니다. 신인 감독 스콜라리 밑에서 부진했고 파트너 아넬카와 공존도 실패합니다. 그 결과로 스콜라리가 잘리고 히딩크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시기에 히딩크는 드록바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도움 능력까지 장착을 시켰고 아넬카와의 공존 문제까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드록바는 신들린 듯한 골 감각을 뽐내면서 챔스에서 유벤투스, 리버풀을 영겁부 격침을 시킵니다. FA 결승에서도 어김없이 득점포를 가동시켜 히딩크에게 FA컵 우승 타이틀을 남깁니다. 2009-2010 시즌 명감독 안첼로티의 조련으로 드록바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첼시가 압도적인 골수로 우승을 차지했고 FA컵까지 석권합니다. 게다가 드록바가 리그에서만 29골, 13어시스트의 눈부신 활약으로 생애 두 번째 득점왕에 올랐으며 PK는 단 한 골에 그칩니다. 이때부터 신에 빗대어 그의 별명은 검은 예수 혹은 드록신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0-2011 시즌 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드록바 역시 폼이 하락합니다. 겨울에 영입되어 온 토레스와의 투톱도 파괴적이지 못했죠. 4월 13일 맨유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추격에 불을 지피는 동점골을 집어넣으며 오랜만에 드록신으로 재림하나 싶었으나 곧바로 박지성에게 1분 만에 골을 먹으며 무너지고 맙니다. 시즌 총 11골 15어시스트, 득점은 떨어졌어도 도움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2011-2012 시즌 첼시의 감독이 보아스에서 임시 지휘봉을 잡은 디 마테오로 바뀌는 등 혼잡했지만 그 속에서 드록바는 빛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제 몫을 해내는 영웅 보느는 여전해서 챔스에서 나폴리를 꺾고 8강에 올랐고 이후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벤피카를 8강에서 잡은 뒤 4강 3년 전 아픔을 안긴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샤와 제외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복수열전, 첼시는 이 경기에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드록바였고 골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열린 FA컵 결승에서도 후반 6분 팀에 추가골을 넣어 2대1 우승에 기여합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미친 폼을 보여주며 미넨과의 챔스 결승전, 드록바는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까지 승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첼시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역사를 창조했죠. 특히 드록바는 시즌 내내 방출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던 선수였습니다. 노쇠했다는 평과 함께 챔스 조별리그에선 고작 2경기밖에 뛰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토너먼트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드록바는 마치 신의 재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하던 챔스 우승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룬 드록바는 이제 팀과 밀어넣는 작별을 구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중국 상하이 선화로 떠났지만 구단이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얼마 뒤 2013년 1월 29일 터키의 명문 갈라타사라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드록바가 브라질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정상급 클럽에서 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터키 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스 8강에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팀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감각적인 스피닝 힐킥골을 넣어 팬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3-2014 시즌 팀을 챔스 16강에 올려놓았고 16강 조추첨에서 무리뉴는 드록바의 갈라타사라이와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0대2로 패했지만 첼시 팬들은 드록바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구단 전설로 대우를 합니다. 시즌 종료 후 드록바는 갈라타사라이와 결별을 선언하고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드록바의 존재감은 특히 본선 일본전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본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아 0대1로 끌려가던 도중 드록바가 후반 17분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팀은 2골을 연달아 넣으며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아쉽게 16강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2014-2015 시즌 2년 만에 다시 1년 계약으로 첼시로 돌아옵니다. 이제 36세의 드록바는 노장이었지만 캐피탈 원컵에서 모하메드 살라의 띄우기 패스를 받아 필드골을 집어넣습니다. 팀에선 디에고 코스타, 로익 레미에 이어 세 번째 옵션이었지만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노련한 골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마지막 38라운드 썬더랜드전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8년간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종결합니다. 2015년 여름 북미 축구리그 몬트리올 임팩트로 진출한 드록바는 리그를 지배하며 14경기에서 12골을 뽑아냈고 무리뉴가 경질되고 히딩크가 다시 임시 선임이 된 상황에서 드록바가 첼시로 올 거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불발되었고 1년 더 몬트리올에서 뛰면서 10골을 넣었습니다. 2017년 4월 미국 3부 리그에 피닉스 라이징과 2년 계약을 맺었고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합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사망한 티오테를 추모하며 이 승리를 티오테에게 바치는 글을 남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드맨 드록바도 은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는 2018년 11월 20일 유나이티드 사커리그 결승전 루이스빌 시티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정리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수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순탄치 못한 축구 인생을 살았던 드록바는 국내에선 전쟁을 멈춘 일화로 2007년부터 드맨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후 에이저와의 전쟁을 선포해 자비 60억으로 병원을 주어 고귀한 생명 구함에도 나서기도 했죠. 이처럼 자선활동과 사회봉사의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에게 드록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동등한 기회와 부를 갖지 못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첫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격뿐만 아니라 플레이도 공이 오면 강력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초토화시키고 트레이드 마크인 퍼스트 터치로 방향을 바꾸거나 밀고 나가기, 다리를 뒤로 뻗어 뒷발로 공 잡아내기 등 매우 간결한 움직임에 사계적인 슈팅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발목 힘이 워낙 강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 때문에 에투와 함께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스트라이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존재감 때문에 첼시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드록바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지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킨 순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트로피다. 많은 첼시 팬들이 드록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0년대 새로운 축구 시대를 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